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 코스메틱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감이 없긴 한데. 감이 없다. 감이 없어. 왜 하필 로레알이 닥터지를 선정했을까? 저는 잘 샀다. 닥터지여서 옳았다. 근데 사실 딜시장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딜이라는 평가가 워낙 많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비계사 한만입니다. 저번에 요화정 아주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인사이트 있는 댓글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좋은 의견 저희가 많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이제 2회차 토론인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주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딜은 글로벌 코스메틱 대기업인 로레알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닥터지 인수 딜입니다. 예전에 K뷰티 산업분석 코너에서 2017년, 18년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이런 회사들이 국내 K뷰티 회사들을 열심히 인수했었고, 이제 K뷰티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그 흐름이 다시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닥터지 로레알 딜은 이런 K뷰티 인수 흐름에 약간 새로운 포문을 여는 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있습니다. 클로징까지 된 거죠? 네, 클로징까지 됐다고. 언제 됐다고요? 작년 12월이요. 이제 얼마 안 그건 됐어요. 2달? 나도 처음 들었어. 예언가야 예언가. 시즌2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로 로레알이 두 번째 인수를 크게 베팅을 했는데 뭐 사실 근데 그냥 이쪽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서 제가 예언가라고 할 수는 없고, 저도 그냥 주워들은 얘기죠. 그러면 인수자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로레알이라는 회사를 못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로레알은 이 카피가 유명합니다. 난 소중하니까요. 저건 알죠. 이게 원래 1970년대에 나온 카피고 영어 원본으로는 Because I'm worth it.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잘했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의 로레알을 만든 카피고요. 로레알은 1909년에 웨젤 슈엘레르라는 화학자가 파리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염색약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뭐 계속 로레알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이후에 뭐 랑콤, 비오템, 메이블린 뉴욕 이런 브랜드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도 글로벌로 확장하고, 지금의 이제 로레알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P&G처럼 뷰티나 생활품을 같이 하는 회사들을 제외하면은 뷰티 섹터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1등. 그리고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섹터, 그 다음에 대중적인 세그먼트를 공략하는 컨슈머에 이제 2017년, 18년에 인수했던 3C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레알이 가장 강한 세그먼트인 럭셔리 세그먼트. 여기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랑콤, 뭐 키엘, 비오템, 그 다음에 뭐 요새 많이 보이는 뭐 이솝, 그리고 뭐 라이프로렌 프라다 같은 이제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뷰티 사업 부분을 로레알이 받아서 라이센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해외 명품 중에 로레알 다 발이 걸쳐져 있네. 그냥 백화점 가서 그러니까 야 로레알 백화점 가서 손들어봐. 여기서부터 거기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그먼트는 이제 더마톨로지, 이 피부과에 기반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칭하는 섹터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올리브영에서 자주 보이는 라로슈포제 이런 브랜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룹 전체 매출은 435억 유로, 한화로는 65조 정도, 영업이익은 20%, 87억 유로, 약 13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65조, 영업이익이 13조. 어마어마한 감이 없긴 한데. 감이 없다. 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커서 오히려 모르는 감이 그런 없어. 느낌이 없잖아 있네. 이렇게 큰 글로벌 1등 회사가 한국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닥터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닥터지는 이름은 들어봤고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닥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비슷한 회사 이름들도 뭐 닥터 자르트, 닥터 그룹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맨날 헷갈려. 닥터 자르트랑 닥터지랑. 뭐 닥터지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닥터지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그 회사 이름은 고운세상 코스메틱. 이게 생각보다 회사 업력이 꽤 됐는데 2000년도에 여기도 피부과 전문의, 그러니까 안건영 박사님이 이제 200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사실 이 분은 2018년도에 스위스 회사에 엑싯을 하셨어요. 스위스 회사 이름이 미그로스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유통회사예요. 뭐 다양한 소비재 유통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이미 엑싯을 하셨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닥터지, 이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회사의 원래 주인은 이 미그로스라는 회사가 이제 로레알에 매각을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일단 국내 외감 기업이어서 실적이 다 나와요. 2022년도에 매출 1971억에 영업이익 311억,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 1984억에 영업이익 292.8억 이렇게 했고, 24년은 아직은 공시 안 됐는데 아마도 해외 매출이 뭐 한 60-70% 늘었다라는 기사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화장품 K코스메틱이 굉장히 성장세인 브랜드가 많아서 24년 실적은 아마 23년도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주요 제품은 선크림, 그리고 수딩크림, 여기 뭐 블랙스네일
크림이었나요? 그게 이제 되게 히트 상품인데 관련 기반으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 성장 스토리가 재밌어서 조금 가져왔는데 닥터지는 되게 의외의 채널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군납 채널을 통해서 터졌거든요. 군납 채널은 채널 특성상 이제 군인들을 위한 복지 채널이라서 외부에 비해서 되게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시중 판매가의 뭐 한 20%. 근데 저희 때도 PX 이게 있었나요, 화장품이? 없었어요. 이 점점 PX에서 파는 게 식품뿐만이 왜 아니라 기억이 안 나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랬나? 아마 클렌저나 막 이런 것들 팔았을 아주 거예요. 기본 기억나요? 로션. 아 그래? 이게 군납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 제품인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싸게 파는지 그래갖고 그 국군 복지단 여기에서 선정을 해요. 매년 입찰을 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닥터지 아까 얘기한 그 블랙 스네일 크림이라고 있거든요. 달팽이 크림 이런 건가 보네. 네. 이게 PX에서 터졌어요. 이제 밖에서는 뭐 한 20만 원대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였는데 PX에서는 뭐 한 2, 3만 원대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휴가 나올 때 여자친구나 어머니 선물로 엄마 이거 20만 원짜리인데 내가 사왔어. 그렇게 이제 많이 하면서 매출이 한 2, 300억대에서 갑자기 1000억대로 뛰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는가? 그래서 약간 복지를 해주는 건가? 지원을? 뭐 이제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가격 정책을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출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한테 닥터지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쌓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영에서 파는 기본적인 스킨케어 라인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마케팅이나 이런 거로 재투자하면서 이제 1000억 한 번 찍은 이후로는 1000억이 넘는 매출을 꾸준히 5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익회사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해도 남나? 화장품은 원가가 되게 낮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도 이렇게 거의 10% 가격이 화장품은 원가가 굉장히 낮아서 어떻게 보면 모든 유통 과정을 다 줄이고 생산하자마자 PX에 갖다 놓은 거예요. 군인들이 인기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서 PX로 가는 게 아니라 PX에서 유명해져서 외부로 확산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겪어봤어요 이거? 네, 유명했어요 그때도? 진짜 유명해서 집에서 뭐 어머니들이 사달라고 하는 맞아요. 신고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냥 나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군대에서 닥터지 썼어. 제대를 했어. 그럼 화장품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닥터지를 살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뭐 스킨 로션은 발라야 되니까 그냥 뭐 잘 모르고 하면 그냥 군대에서 썼던 거 그냥 닥터지 써야겠다 하고 맞아요. 그냥. 그래서 선크림 계열이 진짜 유명하고 저희 할머니가 아흔이신데 할머니 댁에 가도 닥터지 선크림 닥터지가 있어요. 네. 진짜 이제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창업주가 이제 스위스 기업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얼마에 팔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쨌든 M&A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딜이잖아요. 회사만 한국 회사일 뿐이지. 그래서 사실 알려진 정보가 막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그러겠네.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레알에 아까 이야기한 컨슈머 사업부에 편입된 걸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그러면? 박사님은 예전에 다 팔아서 그냥 이 딜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뿌듯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나의 브랜드가 로레알에 편입됐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거쳐 로레알까지 갔구나. 그래서 화장품 하시는 대표님들 만나 보면은 약간 뭐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브랜드에 대한 성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날 것 같아. 나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럴 이런 글로벌 기업한테 팔고 싶어. 그런 거는 이제 브랜드의 어떤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그런 감성이나 그런 것도 인정을 받았다. 그런 메시지다 명예로운 게 보니까. 더 크지 않을까? 네. 여튼 근데 이게 엄청 글로벌한 딜이니까 시장에서는 꽤 핫했어요. 이제 거기에도 모든 딜이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왜 하필 닥터지를 샀을까? 많은 거를 봤을 거 아니야. 여기 로레알이 뭐 와서 대충 한두 개 보고 이거 사자 아예 그냥 귀찮아 이러진 않았을 거고. 왜 하필? 이제 스킨케어 섹터고 요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희 나름대로 비교군을 추려봤는데 비슷한 매출 규모의 스킨케어 회사들을 몇 개 보면 뭐 다에바, 아누아, 조선미녀,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설 뉴스로 많이 나온 라운드랩, 그 독도 토너, 그리고 뭐 넘버즈인 스킨천사. 뭐 이 정도 회사들을 갖고 왔고요. 이 중에 이제 스킨천사는 조선미녀의 그 인수가 됐다는 기사가 작년에 떴어요. 숫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2023년 기준이고 매출은 다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네, 대부분 영업이익률도 20에서 30% 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다이 글로벌, 조선미녀, 그다음에 서린컴퍼니는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23년 지표를 보고도 24년에는 이 회사들 모두 다 엄청 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아누아는 여기서는 매출이 이제 1,400억 인데 24년에는 4,500억까지 이제 3배 무슨 성장했다는 일이 있었던 거지? 루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잘하시는 거죠. 미국과 일본에서 정말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이 앞에 올리브영 있잖아요. 로션 사러 갔어. 사실 여기는 관광객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 코엑스도 아니고 갔는데 외국인이 바글바글해. 네, 진짜 그래요. 지금 막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 약간 그런 농담 삼아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 코스메틱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KK 거리는 장난은 아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화장품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린컴퍼니는 매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이 매각이 완료된 걸로 같네요. 그럼 이제 저희의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로레알이 닥터지를 선정했을까? 좋은 선택이었을까? 나라면 어디를 샀을까?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잘 인수했다는 쪽인 거죠? 저는 잘 샀다. 닥터지여서 옳았다. 난 그리고 틀렸다. 로레알이 닥터지를 잘 샀다. 라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인수는 인수자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회사를 선정할지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로레알 인수 담당자면은 두 가지 기준을 보고 이제 인수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차별성. 이 브랜드가 과연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울리느냐? 두 번째는 사업의 꾸준함. 사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꾸준한 성과를 냈는가. 닥터지의 브랜드 컨셉은 피부 고민을 과학으로 해결하다입니다. 창업자 자체가 피부과 전문이시고 오랫동안 진료를 하시면서 쌓았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20년 넘게 개발해왔고요. 로레알이 주로 선호하는 럭셔리한 세그먼트의 제품은 아니지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K-뷰티 그리고 더마.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꾸준함이란 면에서 닥터지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언급한 회사들 대부분 최근 5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회사들인데, 닥터지는 2000년 창업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를 운영해 오면서 2018년에 매출 996억, 영업이익 201억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1,500억에서 2,000억대 매출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20% 수준을 5년 넘게 끌고 왔습니다. 인수한 브랜드가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제 PE의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브랜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로레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었고 브랜드의 컨셉이 차별화될 수 있는 닥터지가 좋은 인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이고요. 그냥 이런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정도 되는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아시아권의 작은 브랜드를 인수했었을 때의 실패 사례들이 꽤 많아요. 사실 로레알이 예전에 인수했던 스타일난다도 인수한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고요. 그리고 또 로레알이 아니라 에스티로더가 인수했던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도 인수하고 본인들이 그렸던 그림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좀 작지만 신생 브랜드를 잘 인수해서 글로벌리 키워보자였는데, 기본적으로 3CE나 닥터자르트나 닥터지나 글로벌의 고급 라인과는 좀 결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로레알이 인수해서 잘 키울 수 없는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과거 실패 사례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가 기본적인 제 방향입니다. 그럼 성공 사례는 있나요? 이런 그 대기업이 국내 K뷰티 브랜드 회사를 사서 성공한 사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급의 글로벌 회사들의 DNA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런 중소 브랜드와는 결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컨대 로레알이 작년에 이솝이라는 것도 인수했거든요. 호주 기업으로 했지만 거쳐서 결국 지금은 로레알이 되어 있는데, 이솝 같은 브랜드, 아까 얘기한 비오템도 있었고 랑콤도 있었고, 이런 쪽은 로레알이 확장하고 본인들의 유통망으로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키우는 건 잘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를 아시아권에서 작은 브랜드들이 좀 성장을 잘 시키고 있는 거를 인수해보자 라고 한 게 스타일난다랑 닥터지 사례인 것 같은데, 좀 본인들이 잘하던 영역과 익숙하지 않은 영역의 차이라고 저는 좀 보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주제를 이어가서 이제 로레알 그룹과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양 대표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레알이 3C를 2018년도에 샀네요. 벌써 6년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이게 전략적인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에 있어서 이 딜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6천억이라고 하는 2018년도 6천억이니까 얼마나 1조 느낌인데.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사실 딜 시장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딜이라는 평가가 워낙 많고, 물론 코로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뭔가 그때 인수 당시가 피크였다, 이런 게 훨씬 더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향세로 봐야 됩니다, 현재는.